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리얼티 인컴에 대한 영상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티커는 O이고요. 리얼티 인컴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요청하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저 스스로도 좀 공부하고 있던 터라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얼티 인컴이 최근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82.44달러를 찍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42.5달러가 됐죠. 3월 18일 기준으로. 그 뒤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현재 4월 27일 기준으로 51.31달러에 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자 저도 리얼티 인컴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또 배당 안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을 사서 임차를 해주는 리츠이고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리테일 임차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리테일 리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10년 이상의 장기 임차 계약을 하고 있고, 트리플 넷 리스라고 간단하게 말해서 운영 관련된 모든 비용을 리얼티 인컴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50개 이상의 산업으로 구성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내에 49개의 주와 푸에르토리코, 영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리얼티 인컴이 해외로 진출한 첫 국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 매입하고 기업에게 리스를 해주는 리테일 리츠이고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과 트리플 넷 리스 형태, 즉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산업에 종사하는 고객을 두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고 유럽에도 진출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폭락 이유와 잠재 리스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폭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리테일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접촉을 피하는 그런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프라인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리테일 세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더라도 2019년 이전에 그런 소비 트렌드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의 그런 언택트 소비 문화가 뉴 노멀이 될 거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리테일 세일즈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2월 대비 50% 이상이나 빠졌죠. 지금 리테일이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는 리얼티 인컴이 리테일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83%고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 리테일 쪽에서 많은 유통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또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그런 체인점들, 유통 체인점들, 리테일 체인점들도 아예 렌트를 못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 리얼티 인컴의 경우에도 임차인을 두고 있는 고객들이 만약에 렌트를 못 내거나 심지어 파산까지 하게 되면은 수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저는 영화관과 헬스가 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헬스 시설이 리얼티 인컴의 총 포트폴리오의 7.3%이고 영화관의 경우에는 6.7%입니다. 근데 이게 왜 리스크냐면은, 일단은 고객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영화 체인 기업인 AMC의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그 운동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펠로톤이 홈트레이닝 그 헬스기구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람들이 헬스에 못 가니까 장비를 사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이런 자전거 같은 거를 사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아예 잡혀버리면 헬스장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나서라도 헬스장을 사람들이 안 찾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얼티 인컴의 그런 임차인 비중 중에
아까 헬스장이 7.3%였는데 여기는 이제 막대한 피해를 받겠죠.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리얼트 인컴의 비중이 6.7%인데요. 이 PR은 영화관 전문으로 하는 데니까 여기를 빼더라도 리얼트 인컴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리츠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면은, 영화관 안 가게 되면은 여기도 아무래도 좀 수입에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도 좀 큰 타격을 받을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리얼티 인컴의 포트폴리오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미국 내에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식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얼티 인컴의 그 포트폴리오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리얼티 인컴의 톱 20 세입자 목록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영화관과 그 헬스장을 제외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워그린즈가 6.1%로 가장 많고요. 이거는 미국의 대표 약국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4.8%, dollar 제너럴이 4.4%, dollar 트리가 3.5%. dollar 제너럴과 dollar 트리는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데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는 이제 2.6%로 대형 마트죠. 그 다음에 세인즈버리는 영국의 슈퍼인데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리얼티 인컴이 영국에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인즈버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서클K는 편의점, CVS는 약국, 크로고도 그 약간 슈퍼 같은 데고요. 홈디포는 이제 장비를 판매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기업들은 다 유명해서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이번 코로나 때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기업들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기업들은 사실 경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바이러스 사태, 현재 바이러스 사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11개의 다른 산업과 이 탑 20가 53%밖에 안 된다는 게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분산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나누면은 서비스, 필수 소비재, 저가 브랜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일단 비리테일은 워낙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세 개를 보면은 이 편의점, 사람들은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마트를 가서는 뭐 장을 많이 볼 때는 마트를 가겠지만, 뭐 담배나 간단한 어떤 음료수 같은 거 살 때는 편의점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약국을 안 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약이 필요한데 그럼 약국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슈퍼도 장 보러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그리고 달러트리나 뭐 달러 제너럴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웠을 때 다이소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들자면은, 일단 편의점을 먼저 보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이렇게 주유소가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사람들이 주유소를 안 가면 편의집에 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70% 정도의 매출은 주유소 고객이 아니고 그냥 별도 편의점을 찾은 고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어떤 외부 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사람들이 약을 그냥 배송하면은 어떻게 될까,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리얼티 인컴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 약 그 매출이 그 배송보다는 직접 와서 사는 비중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워그린스 같은 경우에는 약이 배송이 되긴 되지만 특정 처방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약에 해당이 안 되는 약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너무 급한데 이 배송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직접 가서 사지 않을까. 그래서 약국도 뭐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리테일 부분에 비해서는 적게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dollar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왜냐하면 가격에 민감하고 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좀 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얼티 인컴에 따르면은 이런 브랜드들은 이커머스에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가 워낙 지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오히려 이커머스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테일이지만 다른 리테일에 비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슈퍼입니다. 아까 저희가 리얼티 인컴의 톱20 임차인 목록을 봤을 때 월마트와 크로거가 있었는데, 이 월마트와 크로거의 매출을 더하면 전체 미국의 슈퍼마켓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슈퍼는 오히려 지금 더 강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그 사람들이 이커머스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 월마트와 같은 회사들은 매출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났죠. 이 보시면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대량으로 그냥 구매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슈퍼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스토랑은 제가 앞에서 리스크로 잡긴 했지만,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다행인 거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토랑 중 상당수가 패스트푸드점이고요. 이 패스트푸드점은 드라이브스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면서 음식만 픽업해 가는 겁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필요 없이. 그리고 이 드라이브스루 수요가 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75밀리언의 미국인들은 패스트푸드를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패스트푸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패스트푸드를 계속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스토랑도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톱20 세입자들을 보면은 신용 등급이 다 전체적으로 우수합니다. 물론 신용 등급이 뭐 없는 회사도 있지만, 이 S&P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S&P 글로벌 회사에서 이제 내리는 신용평가인데, 보시면 다 BBB 이상 등급으로, BBB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Moderate Credit Risk거든요. 이게 일단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도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고, 파산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렌트를 못 내거나 뭐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의 수입에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렌트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미국이 정말 대규모의 그런 구제금융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영세 사업자들, 스몰 비즈니스들은 certain chains도 거의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고무적인 소식은, 이 영화관 산업도 구제금융을 받을 거라는 지금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스크로 잡았던 영화관 산업도 어쩌면 정말 다행히도 구제금을 받게 되면은 렌트를 못 낼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과연 그러면 이번 위기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왼쪽은 2009년에 그 리얼티 인컴의 톱15 세입자고요. 오른쪽은 2019년에 톱15 세입자입니다. 보시면 2009년에 속했던 업체 중에 2019년에도 속하는 게 단 3개뿐입니다. LA 피트니스랑 서클K랑 리걸 시네마 3개인데, 그만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2009년의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산업이 레스토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인데, 2019년의 기준에는 편의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약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 개의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상대적으로 이커머스로부터 덜 영향받는 산업을 많이 늘렸고, 그 1, 2위 이 산업의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더 넓은 많은 산업으로 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 경영진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잘 한다고 느꼈고, 만약에 이번 위기를 넘기게 되면은 어떤 언택트 문화나 이런 새로운 트렌드 문화에 잘 변화해서 또 대처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사업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영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occupancy rate이 그 임차율인데요. 이 리얼티 인컴의 경우에는 199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9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경영진이 굉장히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98.6%인데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톱20 임차인 중에서는 헬스장과 영화관 정도만 좀 심각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파산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걔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거든요. 그러면은 이 13%를 빼면은 85%가 됩니다. 근데 임차율이 85%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리얼티 인컴이 뭐 정말 회사가 흔들릴 만큼 그런 뭐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큐펜시 레이트를 봤을 때도 리스크를 대처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대부분이 장기 계약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고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침체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그러니까 3년 후죠. 계약이 만료되는 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1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87.6%가 2023년 이후에 만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워낙 잘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까지는 12%만 만료가 되고, 설령 뭐 걔네들이 연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12%만 빠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죠. 이것도 제가 서두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트리플 넷 리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랑.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리얼티 인컴에 비용 낼 게 없어요. 하나도. 다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뭐 임차인이 파산하고 뭐 렌트를 못 내는 상황에서 만약에 리얼티 인컴이 이런 비용까지 냈다. 그러면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다행히 얘네들은 비용이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비용이 낼 게 없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제가 항상 기업 분석할 때 강조하는 게 기업의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좀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 배당 안정성도 판단할 때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을 어느 정도 하겠구나, 배당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넷 리스트도 제 생각에는 이 리얼티 인컴의 리스크를 대처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리스크와 투자 아이디어 판단을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보자면, 저는 분명히 리테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있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능력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결론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당 안정성 판단인데요.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리얼티 인컴은 이제 월 배당 기업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얘네는 아예 더 먼슬리 디비덴 컴퍼니를 트레이드마크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은 곧 월 배당 기업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슬로건을 건 건데, 그만큼 이 월 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이 이 경영진과 회사에는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면은 뭐 배당 성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당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회사에서 그 배당 성장과 배당 지급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는 배당 안전성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배당 안정성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도 먼저 배당 성장률과 AFFO 성장률인데요. EPS 성장률이 아니라 AFFO를 사용한 이유는 그 리얼티 인컴의 리치이기 때문에 EPS를 사용하면은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AFFO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제가 그 일본 리츠 분석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AFFO 성장률이 배당 성장률보다는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인데요. 배당 커버리지는 120% 내외, 그리고 배당 성향은 AFFO 기준으로 82% 수준,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 수준으로 훌륭합니다. 배당 성향이 80%면 높은 게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리츠는 그 성격상 벌어들인 이익의
90%를 배당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82% 수준이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배당금과 주당 현금 흐름인데요. 주당 현금 흐름이 항상 주당 배당금보다 높았죠. 즉 리얼티 인컴은 무리해서 배당을 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려왔다는 것을 보여준 동시에 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창출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안정성도 상당히 훌륭하다, 안전하다 결론 내렸고요.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는 리얼티 인컴을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또 밸류에이션이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적정 가치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FF5분의 P를 좀 보겠습니다. FF5분의 P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을 분석할 때는 PER, 즉 Price to Earnings Ratio를 많이 쓰지만 리츠를 볼 때는 PER을 사용하지 않고 FF5분의 P를 사용합니다. 이 FF4는 뭐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리츠는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순이익 기준으로 잡으면은 감가상각 때문에 굉장히 낮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고자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서 FF4를 창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개를 더해서 FF4가 나오죠. 이걸 자세하게 다루면은 이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고요. 제가 리츠 분석 영상은 따로 또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현재 리얼티 인컴의 FF4분의 P는 평균 5년보다는 지금 낮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봤을 때도 6.0%이기 때문에 5년 평균보다 높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상대적인 비교니까 절대적인 비교 적정 가치로 봤을 때도 적정 가치가 49.75달러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54달러인 거를 감안할 때 아직도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월과 4월에 좀 추매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50달러 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더 추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뭐 리스크는 뭐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리테일이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리얼티 인컴은 이제 리테일 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저는 리얼티 인컴의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리테일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임차인 중 대부분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경영진의 위기 대처 능력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능력이 훌륭하다는 점, 임차율이 96% 이상으로 매우 훌륭하며 또 장기 임차 비중이 높고 출분 낼 리스 형태로 계약한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배당 지급 여력이 훌륭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저는 리얼티 인컴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추매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셨고 저 또한 추매 고민 중인 리얼티 인컴에 대한 공부를 좀 공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기업에 대한 알찬 내용을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